이번 시간은 코레일 기출 예상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소통 능력은 1번부터 9번까지 이어져 있는데요. 자, 1번 문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밑줄친 기억이 가장 많이 포함되어 있는 문장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기억이 형식 형태소라는 거를 이미 알고 계시는 분들은 그냥 이 아래의 보기들 중에서 형식 형태소를 찾으시면 돼요. 만약에 내가 형식 형태소가 뭔지 모른다 라고 하면 그때 이 형태소에 관련된 지문을 읽어보시면 되겠죠. 자, 한번 살펴는 볼게요. 형태소를 나누는 기준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먼저 자립성, 홀로 쓰일 수 있냐 없냐에 따라서 문장에서 다른 형태소가 직접 연결되지 않고 혼자 쓰일 수 있는 형태소, 자립 형태소와 앞이나 뒤에 적어도 하나의 형태소가 연결되어야만 쓰일 수 있는 의존 형태소로 나뉜다. 그래서 먼저 기준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기준이 자립성, 홀로 쓰일 수 있으면 자립 형태소, 없으면 의존 형태소 이렇게 되네요. 문장에서 체언, 수식어, 독립어니 전자예, 용언의 어간과 어미, 조사, 접사는 후자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의미의 두 번째 나누는 기준입니다. 유형에 따라서 실질적인 의미를 가진 형태소, 실질 형태소와 문법적인 의미만 가진 게 형식 형태소로 이렇게 나누는구나. 자립 형태소를 실질 형태소로, 의존 형태소를 형식 형태소로 생각해 버릴 수 있는데 다른 말에 기대어서만 쓰일 수 있는 의존 형태소인 용언의 어간은 실질적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실질 형태소라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자, 그러면 우리 여기 나와 있는 의존 형태소 중에서 어간은 실질적인 의미를 가졌다. 그러면 얘를 제외한 요 나머지 세 개가 바로 형식 형태소에 해당이 되는구나 라고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요거 각각 나눠보면서 형식 형태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른 것에 붙어서 쓰이는 조사가 이렇게 있고요. 많이 같은 경우에는 많다에서 부사어로 파생해주는 접사가 되겠죠. 자, 피다가 기본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간, 피는 여기서는 실질적인 의미를 가졌고요. 과거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죠. 역시 어미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다, 이거는 종결, 어미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얘는 5개네요. 자, 두 번째, 어제 나에게 조사 있죠. 그 선물을 역시 주다 뒤에 붙은 과거 선어말 어미와 종결 어미 이렇게 4개가 되겠네요. 3번, 그 아이의 관형격 조사고요. 목적격 조사 있습니다. 자, 물어볼 수 없었다 해서 물어보까지가 바로 어간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 리을이 바로 어미에 해당이 되겠죠. 수는요, 의존 명사인데요. 의존이라는 이름이 붙기는 했지만 명사 취급을 해주는, 그래서 체언에 들어갑니다. 자, 없다에 없었다. 요렇게 5개가 되겠네요. 자, 4번 전화를, 자, 기본형이 받다죠. 받으려고 하다입니다. 그래서 받으려와 다가 요거는 2개 다 나누어서 해당을 시켜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연결 어미와 뭐뭐 하다가 2개가 붙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실수라고 하는 명사에 붙은 조사고요. 끈다에 어미 붙었고요. 자, 버렸다는 이걸 풀면 버리었다의 줄임말이죠. 그래서 기본형 버리다의 선어말 어미와 종결 어미 이렇게 나누어져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가 되네요. 자, 할머니와 연결 어미죠. 접속 조사죠. 할머니와 할아버지를 연결해주는 접속 조사고요. 할아버지께서 진지를, 자, 잡수시다, 자, 잡수다의 시도요, 높임을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입니다. 그리고 종결 어미, 그래서 여기도 5개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4번이고요. 여기에 형태소 나누는 기준과 그것에 대한 내용들 한 번씩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요. 자료의 빈칸 기억부터 미음에 들어갈 어휘로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고 나와 있고요. 아래에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단어를 집어넣었을 때 문맥상 괜찮으면 제대로 쓰인 거겠죠? 자, 그럼 요 기억에 해당하는 이 문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업무 협약, 교류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 체결인데요. 자,
구체적으로 두 기관은 자 첫째부터 갑니다. 유라시아 철도 화물 운송 협력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고요. 둘째, 철도 발전을 위한 인적 기술적 교류, 그래서 사람도 보내고 기술도 서로 나누는 이런 철도시장, 이런 공동 연구를 위해서. 세 번째는 제3국의 철도시장 개척을 위해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이를 위해 두 나라의 교류를 어떻게 하기로 했냐? 정례화, 정기적으로 열겠다라는 거겠죠? 국제기구와 협력하는 것은 물론 교육과정 운영 등의 어떤 교류 방안에도 뜻을 모았다. 자, 피상적이라고 하는 거는요, 겉으로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겉핥기식, 표면적으로만 나타나는 것인데 우리가 좀 더 깊이 있는 이런 협력을 위해서 만든 협정이기 때문에 피상적이라는 표현은 좋지 않겠죠. 오히려 뭐 실질적인 아니면 뭐 실무적인 이런 교류 방안의 뜻을 모았다가 돼야 되겠죠. 자, 리을 한번 문장 살펴볼게요. 중국 철도 고속선 길이는 약 29,000km로 세계 고속철도의 60%를 차지하며 연간 전체 철도 수송 인원은 31억 명 정도이다. 중국 철도단 회장은 중장기적인 먼 관점에서 철도 건설 계획에 함께 참여하고 지속적으로 관계를 이어나갈 것을 당부했다. 또한 에너지 효율이 높고 친환경적인 철도가 중국과 한국의 미래 경제 성장을 이끌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렇게 문장이 마무리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문맥상 좋지 않은 표현들 골라낼 수 있겠네요. 자, 이번에는 역시 빈칸 기억부터 미음에 들어갈 단어로 적절하지 않은 것, 그래서 이 문맥 내에서 하나하나씩 집어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문장 시작은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는 자신의 차량에 제공되는 공간, 설비 등을 타인이 대행해 주기를 바라는 심리를 반영하고 있는데 이들은 주차 공간 사용에 대한 비용 지불을 허비라 여기며 당연한 무엇으로 생각한다. 자, 그래서 이건 주차와 관련된 건가 봐요. 주차 공간에 대한 이야기인데 사람들이 주차 공간 사용하는 것을 돈을 내는 건 허비다.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라는 문맥이겠죠. 그래서 자신의 당연한 권리로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구나 알 수 있겠네요. 자기 차량의 주차 공간을 확보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편익을 위해 타인의 뭐를 강요한다. 즉 타인의 희생을 강요한다. 내 공간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타인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자, 디귿 문장 내려가 보도록 할게요. 이 중 경합성이나 배제성 중 아무런 특성도 공유하지 않는 재화는 국가나 지자체 등 공공에서 제공해야 하는 공공재로 규정이 된다. 그래서 네 가지 중에서 첫 번째 공공재가 나왔고요. 경합성과 배제성 중 한 가지 특성만 갖는 재화는 디귿 바로 공유자원 혹은 자연 독점이 발생하는 재화로 공공의 개입이 필요하다. 자, 공유자원은 모두가 사용하는 것들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공공의 개입이 필요한 것들. 자, 리을 넘어가 보면요. 지금까지 지자체는 주차 공간을 정부에서 공급해야 하는 인프라로 보고 낮은 요금을 부과해왔다. 그러나 기존 주차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주차 공간의 이용 대가를 모가 지불하는 방향으로, 즉 주차 공간의 이용 대가를 사용자가 지자체가 하면은 이거는 공공기관이 맡아서 개입이 필요한 공유자원이 되어버리니까 개인 쓰는 사람이 소비자가 지불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가 되어야 될 거예요. 주차 공간을 공공재로 인식하고 다루는 관점은 근본적으로 변화해야 할 것이다. 자, 그래서 주차 공간을 우리 공공재로 생각해서 개인이 이렇게 부담하는 거를 꺼려했기 때문에 개인이 소비자가 지불하는 방향으로 변화, 발전 방향을 제시를 하고 있는 그런 글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중심 내용으로 적절한 것입니다. 중심 내용을 찾을 때는 우리 단락별로 중요한 내용만 체크를 해가면서 읽고 전체적인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 혹은 가장 포괄적인 것들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바쁜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 스트레스는 항상 따라다니는 그림자와 같은 존재이다. 자, 화제의 스트레스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스트레스는 건강에 나쁘다고 생각한다. 자, 대부분, 모두, 보통 이런 식으로 시작하는 것들은요.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는 통념이기 때문에 글쓴이의 주장이 나오기 전에 그냥 일반적으로 라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심 문장이 될 수 없어요. 실제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우리 몸에는 활성산소가 증가하게 되고 이 활성산소가 우리 몸 안의 세포를 공격해 면역력을 저하시키고 자 여기 안 좋은 점들이 있네요. 그러나가 나오면서 이제 좋은 점 나오겠죠. 적당한 스트레스가 오히려 우리 몸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다. 자, 가령 예를 들었습니다. 예시 같은 경우는 보조적인 문장이기 때문에 바쁠 때에는 우리 여기는 건너뛰고 넘어가실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데 도움을 주고 이런 데 도움을 준다. 그냥 이런 내용이구나 하고 이달랑 넘어가 볼게요. 적당한 스트레스는 자, 두 번째 좋은 점, 면역력을 증대하는 효과도 있다. 그러면서 여기에 한 실험이 나옵니다. 실험 같은 경우, 인용 같은 경우 이런 것들 전부 다 보조적인 문장이기 때문에 역시 건너뛰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자, 요거는 실험 결과니까 사실 건너뛸 수 있는 부분이죠. 바로 여기에 있는 실험 결과를 따온 것에 이어지는 부분이니까요. 실험의 결과만 한번 확인을 해보자고요. 그래서 좋은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 나쁜 스트레스를 받거나 아예 받지 않는 것보다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된다는 바로 요 사실을 뒷받침하는 내용 연결됐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스트레스는 받아들이는 사람의 태도에 따라 그 효과가 다르게 작용하기도 한다. 또 다른 실험이 나오면서요. 결국 실험의 결과들 확인을 해보면 마지막에 스트레스는 이처럼 정리를 했네요. 수용하는 자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부른다. 그래서 스트레스가 나쁜 것만은 아니고 오히려 좋은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사람의 태도에 따라 효과가 다르다. 이게 핵심 내용이 돼야 되겠네요. 스트레스는 최대한 지양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하면 글쓴이의 주장과 배치되는 것이기 때문에 틀렸고요. 적당한 스트레스는 면역력에 좋다. 자, 여기 두 단락에 면역력에 좋다는 게 나왔지만 전체적인 주제를 포괄하기에는 다소 편협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통한 호르몬 분비는 기억력 향상에 좋다. 자, 이거 역시 일부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스트레스 수용 태도에 따라 신체에 미치는 영향이 상이하다, 다르다라는 내용이 있기는 하지만 이것도 다 부분적인 내용입니다. 스트레스는 나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몸에 좋은 영향을 주기도 한다. 바로 5번이 전체적인 내용을 포괄할 수 있는 중심 문장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가부터 말을 논리적 순서에 따라 바르게 배열한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먼저 1, 2, 3, 4, 5번을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가와 나를 첫 문장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긴 것 중에서 가와 나를 우선적으로 볼 거예요. 자, 가나를 살펴보면 가는 영양 유전체학이라는 화제로 시작을 합니다. 개인의 유전자 또는 유전자 변이가 식사, 질병 사이의 상호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 학문으로 자, 개념 나왔고요. 질병의 발생을 지연하거나 방지하여 건강에 최적화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그래서 영양 유전체학의 연구 방향이 여러 갈래로 진행되고 있고 그중에서도 유전자 다양성에 따라 영양소와 식품 성분이 어떻게 반응하고 대사되는지를 연구하여 개인에게 맞는 음식으로 건강을 보완하고자 하는 분야가 자, 화제가 영양 유전학으로 넘어간 게 바로 가의 핵심이에요. 나를 보시면 2003년 인간 유전체 해독 사업의 완성으로 사람의 유전체 염기 서열 구조가 밝혀지면서 개인의 유전체 정보를 이용한 질병의 예방, 치료, 후성적인 유전 정보의 개선, 더 나아가 유전자를 교정, 합성할 수 있는 시대가 열렸다. 인간 유전체 지도가 확보되면서 식품과 영양 분야에서는 유전체와 건강 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자, 여기서 영양 유전체 연구가 활발하다라고 화제를 제시했습니다. 보통 화제가 제시되고 이 화제에 나온 단어가 무슨 의미인지를 개념 정의를 해주죠. 그렇기 때문에 나의 화제 다음에 이 개념을 알려주는 나 다음에 가 순서로 나온 바로 3번, 4번, 5번은 약간 후보요. 그죠? 가가 처음에 나와 있는 애는 지워버리는 거예요. 자, 다를 한번 살펴볼게요.
맞춤형 영양이라고 하는 영양 유전학은 자 여기서는 시작이 영양 유전학이기 때문에 이렇게 화제가 제시된 다음에 나올 수 있는 애죠. 그래서 얘도 틀렸습니다. 우선 나, 가 다음에 다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 3번이 유력해 보이지만 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라도 살펴볼게요. 스웨덴에서 1800년대 발생한 흉년기 역학 연구에 의하면 성장기에 극심한 기아와 과식을 경험했던 세대의 손자들은 이를 경험하지 않았던 세대의 손자들에 비해 심혈관계 질환 및 대사성 질환이 통계적으로 많이 발생했다. 자, 아주 구체적인 예시를 가지고 이런 것들이 유전 정보와 식생활 습관 같은 게 중요하구나라는 내용으로 넘어왔죠. 그렇기 때문에 앞부분에서 이미 설명이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예시로 나올 수 있는 단락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요거 3개만 확인해 봤을 때도 3번이 답이겠네요. 자, 확인 한번 할게요. 하지만 일반적인 유전학과 달리 우리가 후천적으로 접하는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과 매일 접하는 음식, 주변의 환경인자 등이 우리 몸의 유전자에 생화학 신호를 보내 유전자 발현의 변화를 발생시키고 한다. 자, 그래서 후성 유전학적 현상이라고 하는 것들을 설명을 해주고 그것에 대한 예시로 라가 나왔구나 이렇게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기억을 설명하는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모터라이제이션에 대한 건데요. 자, 이건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글을 어떻게 구성했느냐, 설명 방법에 대한 겁니다. 자, 이런 경우에 우리 1, 2, 3, 4, 5번에 무엇이 나왔는지 살펴보도록 해야 되는데요. 자, 기억에 정의를 말하고 개념이 등장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보통 개념 정의나 배경 같은 경우는 앞부분에 나와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런 건 1단락에서 찾아봐야지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번에 장점 나왔는지 확인할 거고요. 3번째 인용, 그래서 인용이지만 상반된 의미 남의 말 따왔는지 확인할 거고요. 객관적인 사실, 그래서 어떤 통계 자료, 수치 이런 거 나왔는지 확인해 볼 거고요. 기억의 개념이 변화해온 모습을 보여주며 미래를 예측하고 있다. 보통 미래 예측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부분에 있기 때문에 뒷부분 생각해 봐야지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읽어볼게요. 모터라이제이션은 자동차가 급속하게 대중에게 보급되면서 시장에서 생활 필수품이 되는 현상을 말한다. 자, 개념 정의가 우선 나왔네요. 1번 얘기. 자동차를 대량으로 생산하기 위해 포드 시스템을 도입한 이래로 생산량은 폭발적으로 늘어났고 이에 따라 자동차 가격이 낮아지고 수요가 늘어나고, 자, 그래서 이런 배경을 가지고 1번의 내용 1단락에서 설명하고 있구나. 자동차 보급으로 여가를 보내는 형태가 크게 달라졌으며 사람들이 누리는 편의의 범위도 확대되었다. 모터라이제이션은 이동 시간의 한계를 없애고 개개인의 활동 반경을 넓혀 사람들이 더 큰 자유를 만끽할 수 있게 해주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하면서 수치가 나와 있네요. 자, 그래서 이런 게 객관적인 사실이 될 것이며, 자,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은 편의가 좋아졌고 활동 반경이 넓어졌고 바로 장점에 대한 내용이겠죠? 자, 그래서 3단락 보시면 최근의 화두들입니다. 환경 파괴 위험과 탄소 저감 대책이 화두로 떠오르며 전기차, 수소차 같은 친환경 보급이 추진되는 중이다. 그래서 발전 과정들 친환경으로 넘어갔고요. 그래서 친환경차 보급 확대 내용이 3단락이니 2단락 내용 파악이 됐으면 건너뛰고 넘어가자라는 겁니다. 모터라이제이션 개념은 자동차의 대중화, 생활반경 확대에 이어 친환경차 보급 확대로까지 이어져 변화하고 있다. 자, 내용 요약한 거고요. 현재 한국의 친환경 자동차 보급 수준은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 편이지만 보조금 지원과 각종 인센티브 제도를 통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향후 이런 것들이 전망된다. 바로 미래를 예측하고 있는 5번의 내용까지 확인이 되었습니다. 여기 어떤 전문가의 말을 따온 것은 없으니까요. 3번 적절하지 않은 거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밑줄 친 기억에 대한 답변이네요. 자, 기억 살펴볼게요. 자, 퍼즐 조각 맞추기 게임을 화제로 가져왔는데 수천 개에 이르는 퍼즐 조각을 쉽고 재미있게 맞출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자, 질문에 대한 우리는 답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퍼즐판은 한 가지 기원만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세상 모든 것은 상호 관련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태양이나 별, 달, 산, 물 같은 주변 환경, 다양한 생명체들, 그리고 인간은 서로 연결돼 있다. 세상 모든 것의 기원은 하나의 기원만 살펴보고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기원과 설명을 통해 인간과 나머지 모든 것들의 상호 관련성을 살펴볼 때 보다 분명하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자, 그래서 상호 관련성을 찾아보자 라는 게 방법이라고 나왔네요. 자, 혹시 모르니까 또 하나 봤더니 예시입니다. 138억 년 전에 나타났던 빅뱅 같은 빅 히스토리도 지금까지 인간만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던 기준의 관점을 초월해서 상호 관련성을 이해했을 때 우리가 이 빅뱅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겠구나라는 예시입니다. 이를 위해서 방법입니다. 전문적 학문으로 발전해왔던 다양한 학문들 사이에 소통, 공존, 상호 관련성을 살펴봐야 한다.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나오는 얘기가 상호 관련성과 관련된 이야기죠.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찾는 거예요. 가장 바깥쪽부터 맞춰라 아니죠. 퍼즐 조각의 모양을 파악해라도 아니고요. 순서대로 아닙니다. 차례대로 아니죠. 개별 퍼즐 간의 연결고리, 이게 바로 서로 간의 상호 관련성이라는 비유로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바로 이것을 나타내는 비유적인 표현 5번이 적절하구나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문제가 하나에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문제가 나온 경우에는요, 문제를 먼저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8번 문제는요, 밑줄 친 기역과 니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읽으면서 기역, 니은을 파악한 다음에 문제 풀어볼 거고요. 자, 9번 같은 경우가 우리 추론이기 때문에 내용 일치로 찾을 수 있는 그런 문제 되겠습니다. 자, 휴리스틱에 의거한 의사결정을 하지 않도록, 자, 여기 핵심은 투표율을 높이는 제도를 실시하자.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는 대표성보다 가용성 휴리스틱에 의거하여 결정하자. 휴리스틱에 의거한 의사결정은 합리적 무지라는 심각한 오류를 유발한다. 후보자의 개인정보가 휴리스틱을 유발하므로 후보자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자. 휴리스틱에 의거한 판단은 후보자에 대한 심각한 오판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자. 그래서 휴리스틱이라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되겠구나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휴리스틱이 뭔지 살펴보면서 두 문제 풀어볼게요. 자신이 사는 동네를 살기 좋은 동네로 바꾸기 위한 가장 쉬운 방법 중 하나는 선거일 것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 투표율은 떨어지고 있고, 자, 이런 퍼센테이지 자료 나온 거는 인용이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했어요. 특히 이렇게 점점 지문들이 길어져 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내가 읽어야 할 것과 읽지 않아도 될 것들을 빠르게 구분해서 이렇게 스킵하고 넘어가시는 것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거 투표율 다 없애버리고요. 자, 요거의 결과 따라서 투표율을 올리는 것은 대의 민주주의 실현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이렇게 투표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왜 많은 사람은 투표에 관심이 없는 것일까? 경제학은 이런 현상을 합리적 무지 이론을 통해 설명한다. 그래서 설명을 합니다. 합리적 무지란 특정 정보를 얻기 위해 치러야 할 비용이 해당 정보를 통해 얻을 것으로 기대되는 수익보다 클 경우 차라리 정보를 습득하지 않고 무지한 상태를 유지하려는 경향 뜻입니다. 유권자가 정치에 관심을 덜 갖는 이유를 합리적 무지,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귀찮으니까 그냥 무지한 상태를 유지하자, 이것에 바로 이유를 두고 있습니다. 국가는 제도를 통해 참여하는 행위를 의무화하거나 투표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만들어줌으로써 투표를 독려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일련의 제도들이 합리적인 투표권 행사를 조장한다고 볼 순 없다. 만약 보다 많은 사람들이 투표를 한다 하더라도 이를 통해 기존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니기 때문이다. 그저 보다 많은 대중이 투표하도록 유도한 것일 뿐이지 후보자들에 대한 명백한 파악이나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결국 유권자들은 자신의 동네 대표를 선택하기 위해 대충 알아본 정보를 가지고 후보자에 투표하겠다는 마음으로 투표소를 찾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렇게 짐작으로 내린 판단 혹은 대충 내린 결론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 바로 휴리스틱 개념 확인하겠습니다. 철저한 판단하에 나의 한 표 행사하는 경우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득이나 변화에 대한 예측 기대가 적기 때문에 대충 훑어보고 결정하는 것.
이러한 휴리스틱에 의한 판단으로 자, 휴리스틱은 좋은 게 아닙니다. 대충 훑어보고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류가 발생하게 되죠. 자, 기억 니은입니다. 이 오류, 대표성 휴리스틱은 특정 상황을 판단할 때 실제 확률과는 무관하게 대상이 내포하고 있는 대표적인 특징이나 속성을 가지고 판단하는 오류고요. 유권자들이 후보자들에 대한 대략의 정보만으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미루어 짐작하는 게 대표성 휴리스틱. 후보자가 특정 지역 출신이기 때문에 느긋할 거라든지 운동선수 출신이기 때문에 털털하든지 이런 일련의 판단들이 그 예시이다. 이런 대표성 휴리스틱은 해당 후보자에 대한 심각한 오판을 이끌어낼 수 있다. 결국 휴리스틱은 짐작으로 내린 판단이기 때문에 오류를 발생시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 대표성 휴리스틱. 자, 두 번째는 가용성 휴리스틱. 얘도 오류를 만들어내는 휴리스틱이죠. 가용성 휴리스틱은 무언가를 판단할 때 자신이 기억하고 있는 상황 혹은 자료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지인들 중에 졸음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사례를 많이 접한 사람은 교통사고 연인 중 졸음운전이 높다 판단할 것이고, 반대로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를 낸 사례를 많이 접한 사람은 신호위반 때문이다. 자, 한마디로 기억 속에 떠오르는 사건, 상황만으로 판단하는 휴리스틱입니다. 투표에도 이러한 가용성 휴리스틱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가용성 휴리스틱의 예시구나. 자, 그렇다고 전혀 타당성이 없는 거는 또 아니래요. 자신이 쉽게 기억해냈거나 더 많은 사례를 알고 있다는 사실은 그만큼 해당 사건이 또다시 유발될 수 있는 확률이나 빈도가 높을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용성 휴리스틱은 어쨌든 오류를 발생하는 휴리스틱의 한 종류입니다. 하지만 많은 행동 경제학자들은 역시 그저 다시 나오죠. 가용성 휴리스틱으로 심각한 오류를 범할 수 있음을 지적한다. 자, 그래서 여기에 이런 판단 내용이고요. 물론 이런 휴리스틱에 의거한 의사결정이 무조건 나쁜 거는 아니지만 우리 대조적으로 편향된 의사결정과 부정적인 결과가 유발되었다는 연구 결과가 많기 때문에 휴리스틱을 주의하자로 귀결이 되어야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두 개 다 파악을 했으니까 8번 살펴볼게요. 후보자의 직업군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에 따라 후보자를 선택하는 것. 자, 이게 바로 여기 예시에 나왔던 부분이죠. 바로 기억, 특정 지역이나 운동선수 출신이기 때문에 털털할 것이다. 바로 대표성 휴리스틱에 해당되는 경우 맞기 때문에 1번부터 우선 답 체크를 할 수 있겠네요. 니은은 오류가 유발되는 확률이나 빈도가 기억에 비해 높다. 자, 요런 내용은요, 둘 중에 뭐가 더 높다라는 건 나오지 않았습니다. 각각 기억과 니은을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 가용성 휴리스틱이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타당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연구 결과가 많다로 이어졌기 때문에 이런 비교는 나온 적이 없습니다. 기억은 대상의 확실한 특징으로 판단하기에 정확하다? 아니죠. 이거 전부 다 오류를 유발합니다. 출신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이것도 바로 기억에 나왔던 예시였죠. 후보 학교에 따라 후보자를 선택하는 것 역시 기억에 해당이 되겠죠. 대표성 휴리스틱입니다. 자, 그래서 1번 적절한 거 확인했습니다. 자, 이번에 추론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휴리스틱에 의거한 의사결정을 하지 않도록까지는 좋아요. 하지만 투표율을 높이는 제도를 실시하자, 이러기 위해서 제도를 실시하자라는 이런 인과관계는 나타낼 수 없죠. 우리가 투표율이 낮기 때문에 이거를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생각해 볼 수는 있겠지만, 바로 투표율을 높이는 지금의 제도들은 오히려 대충대충 휴리스틱에 의거한 판단을 할 수 있게 만듦으로 주의해야 한다는 추론이 가능하겠지만, 이런 인과관계는 나올 수가 없겠습니다. 중요한 의사결정을 한 데는 가용성 휴리스틱에 의거하자 둘 다 휴리스틱이기 때문에 좋지 않고요. 휴리스틱에 의거한 의사결정은 합리적 무지라는 오류를 유발한다. 순서가 잘못됐죠? 합리적 무지가 먼저 나왔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투표율이 저조한 이유로 가져온 거고요. 합리적 무지가 바로 투표율 저조의 이유로 얘기를 했고, 이런 걸 올리려다 보니 사람들이 대충대충 휴리스틱에 의거한 의사결정을 하더라라는 문장이었습니다. 후보자의 개인정보가 휴리스틱을 유발한다. 저 대충 알아본 게 유발한다고는 나왔지만, 그렇다고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죠.
휴리스틱에 의거한 판단은 후보자에 대한 심각한 오판을 초래할 수 있다. 그러니 마지막에 주의해야 한다로 결론 지을 수 있는 5번이 적절한 내용 되겠습니다.